최신 창작무협 해무결 제1편. 지하 깊은 곳 태수부의 감시망 아래 숨겨진 거대한 석실. 이곳은 위성의 부패한 권력가들과 중언무림의 패잔병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걸고 도박하는 피와 광기의 투기장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나락, 즉 지옥의 밑바닥이라 불렀다. 나락은 단순한 지하시설이 아니었다. 태수부는 이곳을 통해 도시의 어두운 욕망을 관리했고, 상인들은 여기서 돈의 흐름을 조절했으며, 몰락한 무리민들은 칼을 잃은 대신 잔혹한 구경거리로 자신의 허기를 달랬다. 누군가는 이곳을 위성의 숨결이라 했고, 누군가는 이곳이 중원의 진짜 얼굴이라 했다. 석실의 중앙에는 관중석으로 둘러싸인 원형 투기장이 있었다. 습한 공기 속에는 썩은 피냄새, 짐승의 배설물, 그리고 돈을 잃은 자들의 거친 욕설이 뒤섞여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벽면의 횃불은 어두운 돌을 붉게 핥아대며 사람들의 얼굴을 괴물처럼 일그러뜨렸다. 바닥은 오래된 핏자국과 새로 흘린 피가 겹겹이 엉겨 있었다. 관중석은 태수부의 하급 관리들, 뒷골목에 자금줄을 쥔 상인들, 그리고 권태로운 표정으로 살육을 구경하려는 몰락한 무리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술을 들이키며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누가 먼저 쓰러지는지에 돈을 걸었다. 수백 명의 관중이 술에 취해 환호했고, 그들의 환호는 무결에게는 멸망한 고구려의 영혼을 짓밟는 조롱과 같았다. 무결, 본명 해무결. 고구려 평양성 바깥의 한 시골 마을이 그의 고향이었다.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힌 무결은 이 지하세계로 팔려온 지 벌써 3년째였다.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으나 얼굴에는 그보다 2배는 늙은 듯한 흉터와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의 얼굴선을 간신히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폭력이 그의 살을 도려냈다.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의 처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그는 일단 살아남아야 했고, 지난 3년 동안 악착같이 생명을 버텨왔다.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무장한 그는 투기장의 가장 유명한 검투사, 상품 가치 1위에 빛나는 상품이었다. 나락의 경기에는 검과 창이 허락되는 날도 있었지만 오늘은 맨주먹 승부였다. 무기를 허락하지 않는 날이야말로 사갈 검투장의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인간의 저항과 존엄이 맨살로 찢기고 비명과 피로만 결판 나는 날. 하지만 규칙은 언제나 강자가 정하는 법. 맨주먹 승부의 날이라 할지라도 어떤 반칙을 써서라도 이겨야 하는 것이 지하세계의 법칙이다. 이 세계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란 곧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니 맨주먹 승부의 날에도 의의 창칼이 사용되기 마련이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정식 무공은 없었으나 멸망 전 고구려 무인들에게서 배운 극한의 생존술과 지하 감옥에서부터 쌓아 올린 절대 지지 않는 끈기로 수많은 강자들을 꺾었다. 그의 몸은 거대한 상처의 지도였고 하나하나의 흉터는 중원의 압제에 대한 저항의 역사였다. 그는 싸움의 격식도 무림의 예도 몰랐다. 대신 살아있는 자만이 다음 날을 본다는 원칙을 뼛속에 새겼다. 그의 등에는 사갈이 새겨넣은 채찍 자국이 빼곡했다. 사갈은 그의 몸에 자신의 소유권을 새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무결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감정을 잃은 듯 오직 복수심으로만 이글거렸다. 복수심은 그가 나락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이유였고 그 이유는 그의 숨결보다 진했다. 그의 옆에는 동족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무결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진이 있었다. 진은 당나라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나섰으나 부정부패로 물든 상관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삭탈관직당했고 그날 이후 그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었다. 절망과 굴욕 끝에 굴러 떨어진 곳이 바로 나락이었다. 투기장의 하급 관리인이 된 그는 낮에는 죽은 표정으로 피를 치웠고 밤에는 무결에게 몰래 정보를 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는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꾸미는지 속삭였으며 가끔은 들키지 않게 주먹밥 한 덩이를 남겨두기도 했다.
다만 진이 무결에게 건네는 것은 약초와 정보만이 아니었다. 인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시간을 쪼개어 역사와 철학, 민족의 흥망과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해주며 무결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남겼다. 진의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무결을 바라볼 때만은 햇살 같았다. 무결아, 오늘 상대는 흑사다. 놈은 사갈에 가장 아끼는 살육병기지. 놈은 사람의 고통을 즐기며 사파 무공을 익혔다. 특히 네가 가진 그 끈기를 증오하지. 하지만 잊지 마라. 흑사도 결국 이 지옥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의 한 사람일 뿐이야.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꿈이었을 삶이 이곳에서는 피와 폭력으로만 증명되는 짐승의 삶이 되어버렸지. 사갈은 그 비참함을 이용해 놈을 살육병기로 길들였고 그 과정에서 흑사 역시 사람으로 사는 길을 빼앗겼다. 그러니 그를 미워해야 하면서도 나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네가 원망해야 할 건 흑사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지옥을 만들어 우리를 서로의 목을 물게 하는 자들이야. 그래도 오늘 네가 놈을 이긴다고 해도 사갈은 널 놓아주지 않을 거다. 네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 산채로 해부해서 무공의 비밀을 파내려 할 거다. 경기 후에 혼란이 생기면 내가 기회를 만들 테니 하수구를 통해 탈출해라. 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으나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가 말하는 해부는 협박이 아니었다. 나락에는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 너무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가진 노예가 여러 날에 걸쳐 찢겨나간 적이. 무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놓아주지 않는다면 부수고 나갈 뿐이다. 그의 검은 손은 흑사의 피를 받아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경직되었다. 흑사는 돌궐 출신의 거인무사로 투기장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최강의 검투사였다. 한때 초원에서 전쟁의 북소리를 듣던 사내였으나 나라와 부족을 잃고 당나라와의 전란과 약탈 속에서 노예로 팔려 이 땅의 지하로 흘러들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실을 짐승 같은 힘으로 바꾸었고 사갈은 그 파멸의 힘을 가장 값비싼 목줄로 길들였다. 흑사는 덩치가 산만했고 얼굴에는 거대한 뱀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사갈이 직접 새겨준 승리의 증표이자 소유의 표식이었고 흑사는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사파의 잔인한 단타무공을 익혔으며 몸 전체가 비늘처럼 단단한 갑옷 같았고 그의 주먹은 쇠몽둥이와 같았다. 흑사라는 이름처럼 그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이었다. 한 번 몸을 붙잡히면 뼈가 부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렸다. 흑사는 조롱하듯 느릿하게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이 투기장 바닥에 피를 짓이길 때마다 척척 하는 불쾌한 소리가 울렸다. 흑사가 아랫배에서부터 온 힘을 돋우어 외쳤다. 고구려의 잔재여, 내 놈의 끈기는 지겹다. 나의 무공은 뼈를 짓뭉 깨고 내 놈의 복수심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오늘 내 놈의 심장을 뜯어내어 사갈님께 바칠 것이다. 관중석에서 웃음과 야유가 동시에 터졌다. 일부 하급 관리들은 술잔을 들어 흑사의 말을 축배처럼 받았다. 몰락한 무리민들은 저런 단타라면 그래도 볼만하지 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다. 그의 눈에는 흑사의 움직임이 아닌 흑사의 공격이 그에게 어떤 상처를 입힐지, 그 상처를 어떻게 이용할지만이 보였다. 흑사는 맹렬하게 돌진했다. 그의 육중한 주먹이 마치 운석처럼 무결의 얼굴을 향했다. 무결은 중원의 무인들처럼 화려하게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피하는 대신 고통을 끌어안고 그 힘을 이용했다. 이것이 고구려 유민이 익힌 처절한 전투 방식이었다. 무결은 일부러 흑사의 주먹을 어깨로 흘려받으며 거리를 좁혔다. 뼈가 울리는 충격이 어깨에서 척추로 번졌다. 시야 한쪽이 순간 하얘졌지만 무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일격필살이 아닌 버티고 물어뜯는 무결의 전투 방식은 관중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흑사는 무결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찍으려 했다. 그 순간 무결의 갈비뼈가 비명을 지르며 꺾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흑사의 목에 오른팔을 걸고 흡사 맹수가 먹이를 놓지 않듯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는 흑사의 단단한 목덜미에 자신의 모든 체중과 압력을 멸망한 민족의 저주를 담아 집중시켰다. 흑사의 숨통이 서서히 조여들자 그의 거대한 몸은 힘없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무결이 쥐어짜듯이 외쳤다. 이 짐승 같은 놈, 어째서 쓰러지지 않는 거야? 그것은 제발이 싸움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절규였다. 흑사가 고통에 찬 신음을 냈다. 끙. 그의 목덜미에는 핏줄이 솟아올랐다. 그때 흑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수법인 사할수를 무결의 옆구리에 꽂았다. 흑사의 날카로운 손날이 무결의 옆구리를 깊숙이 갈랐다. 그것은 치명적인 살초였다. 무결의 옆구리 살이 열리고 피가 터졌다. 무결은 잠시 시야가 암전될 정도의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다.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흑사의 얼굴을 덮쳤다. 관중석에서 비명이 섞인 환호가 튀어나왔다. 이제 끝이다. 흑사가 이긴다. 그러나 무결은 고통에 눈을 감는 대신 그 고통을 극한의 분노로 전환했다. 철혈기를 각성하기 전이지만 그의 몸에는 이미 멸망한 민족의 불굴의 끈기가 잠재되어 있었다. 무결은 옆구리의 출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이 흑사의 목을 물고 늘어졌다. 그는 흑사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너지는 것을 택했다. 마침내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흑사의 목이 꺾였다. 흑사가 무결의 악력과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거대한 몸은 무결을 깔아뭉갰지만 무결은 흑사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목을 놓지 않았다. 투기장은 침묵에 잠겼다. 피와 진흙이 뒤섞인 바닥 위에서 무결은 간신히 흑사의 몸 아래에서 몸을 빼냈다. 그의 승리는 아름다운 무공의 승리가 아닌 처절한 생존 본능의 승리였다. 그는 살아남았으나 이미 몸의 절반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경기를 끝내라. 이놈을 끌어내. 산채로 해부하라. 사갈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사갈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검투사를 잃은 분노와 이 노예에게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 치욕에 떨었다. 무결을 살려둘 가치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관중 일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동요했다. 이건 규칙 위반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점점 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까마귀떼의 귀를 찢는 울음소리같이 커졌다. 하지만 나락의 규칙은 애초에 사갈의 기분일 뿐이었다. 바로 이때 혼란을 틈타 진이 무결에게 달려왔다. 진은 무결의 칼날에 묻은 흑사의 피를 자신의 옷자락에 묻히며 속삭였다. 무결아, 네가 이겼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사갈은 널 죽일 거다. 내가 길을 열겠다. 이 검을 받아. 진은 관리인 복장 속에 숨겨둔 낡은 단검을 무결에게 쥐어주었다. 그것은 화려한 무기가 아니었다. 손잡이는 닳아 있었고 칼날은 여러 번 갈아 얇아져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결에게는 천하제일신병과 같았다. 진은 곧바로 가장 가까이 있던 사갈의 호위 무색에 달려들어 그의 복부에 단검을 찔러 넣었다. 그의 눈빛은 겁에 질린 노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폭발하는 인간의 존엄성이었다. 이 개자식들, 이 노예를 풀어줘라. 내 놈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이다. 진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무사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내 이놈, 진, 감히 배신을 해. 채찍이 공기를 갈랐다. 팍. 진의 등짝이 채찍에 찢겨져 나갔다. 진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자신의 피를 무결에게 향하는 탈출로에 뿌려 혼란을 더했다. 무사들이 진에게 달려드는 동안 투기장 출입문 쪽에 작은 틈이 생겼다. 무결은 피를 토하며 절규했다. 진에게 달려가고 싶었으나 진은 눈빛으로 그를 막았다. 가, 도망쳐. 넌 살아야 해. 네 가족을 찾아야 해. 복수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고구려인의 피만이 아니다. 돌궐이든 한족이든 이름조차 잃어버린 모든 민족과 부족의 노예들이 이 지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되찾아야 해. 그러려면 이 지옥 같은 노예 검투장들을 만들고 우리를 서로의 목을 물게 하며 우스운 놈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진이 마지막으로 무결에게 남긴 외침은
무결의 맹목적인 증오심을 뚫고 들어와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안겼다. 무결은 그 순간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단순히 한 민족의 고통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고통은 국적이 없어 당나라든 고구려든 우리는 모두 힘 가진 자들의 같은 피해자다. 진의 희생으로 탈출로가 열렸다. 무결은 진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피와 눈물 그리고 죄책감으로 뒤섞인 감정의 폭풍을 안은 채 부서진 몸을 이끌고 지하수로를 통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것은 달리는 몸뚱이가 아니었다. 갈비뼈가 부러져 찢어진 폐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오직 복수심과 진의 희생에 대한 책임감만이 근육을 채찍질하는 움직이는 시체였다. 무결은 폐쇄된 수로를 빠져나와 위성 하층민 구역의 좁고 복잡한 지붕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낡은 기와는 비를 오래 머금은 듯 축축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미묘한 균열음이 들렸다. 허리 아래 골목에서는 새벽 장사꾼들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어떤 이는 또 나랑 놈들이 난동이냐며 문을 걸어 잠갔다. 그의 머리 위에는 끊임없이 팍 하는 진이 맞았던 채찍 소리가 환청처럼 울렸다. 그 소리는 무결의 속도를 더 잔인하게 끌어올렸다. 뒤에서는 사갈과 투기장 무사들이 횃불을 들고 맹렬히 추격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무질서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특화된 실전 경험과 잔혹함 그리고 사갈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뭉쳐 있었다. 무결은 정식 경공수를 몰랐다. 그는 다만 멸망 전 고구려 무인들이 요새를 지키기 위해 익혔던 매복과 기습이라는 유격 전술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따랐다. 그의 움직임은 중원의 화려한 비행이 아니라 땅의 찰싹부터 기어가는 맹수의 생존 본능이었다. 그는 지붕의 기와가 닳아 미끄러운 곳, 좁은 골목의 모퉁이, 빨랫줄이 쳐진 복잡한 장애물을 가장 낮게, 가장 빠르게 통과했다. 추격자들이 좁은 골목으로 몰려들 때 무결은 마지막 남은 지능과 악착 같은 끈기를 발휘했다. 그는 근처 민가에서 밥을 짓고 있던 나무 장작 몇 토막을 낚아채 추격자들의 옆에 쌓여있던 집단과 건초더미를 향해 던졌다. 횃불의 불씨와 민가의 불기운이 마른 짚을 순식간에 물어뜯자 파 소리와 함께 골목 입구가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은 나락무사들의 발목을 붙잡았고 연기가 사람들의 시야를 찢어놓았다. 욕설이 불길 속에서 울려 퍼졌으나 무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인적이 끊긴 낡은 성벽 쪽으로 몸을 날렸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성벽을 넘어선 곳은 위성 변두리에 버려진 염전 습지 구역이었다. 썩은 물과 진흙탕 그리고 키 큰 갈대밭이 뒤섞인 곳. 이곳은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진흙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도피처였다. 바닷바람이 닿는 지대였는지 공기에는 소금기와 썩은 수초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사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투기장 최고의 추적수를 가진 부하를 앞세워 무결의 발자국을 추적했고 마침내 습지 입구까지 쫓아왔다. 그하하, 내 놈은 이제 늪지에서 죽을 것이다. 내 놈의 그 고구려식 끈기도 이 흙탕물 속에서는 소용없을 테지. 이 당나라의 흙탕물 속에서 내 놈의 더러운 피를 전부 쏟아내라. 추격자들은 염전 순찰대 출신이었기에 습지 지형에 익숙했다. 그들은 갈대를 가르고 가느다란 길을 따라 움직이며 포위망을 좁혔다. 하지만 무결은 그들의 예측을 벗어났다. 그는 늪지 위를 성급히 걷는 대신 몸을 극도로 낮춰 진흙 속에 반쯤 잠긴 채 기어갔다. 그는 바닥과 최대한 접촉면을 넓혀 수렁 속으로 빠져들지 않게 신경 썼다. 한 점에 체중이 몰리면 늪이 즉시 사람을 삼킨다는 것을 그는 이미 지하 감옥의 침수 통로와 오래된 탈출로에서 배워온 터였다. 그리고 그 감각은 우연이 아니었다. 멸망 전 고구려 무인들이 남긴 생존술에는 진창과 눈길, 무너지는 둑과 꺼지는 벌판을 가로질러야 했던 야전의 지형 감각이 담겨 있었다. 말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기술은 결국 무게를 분산시키고 땅의 숨을 읽어서 꺼짐의 순서를 예측하는 법이었다. 고구려의 기마술은 단순히 말을 타는 기술이 아니었고
말과 인간의 무게를 한 덩어리로 계산해 가장 안전한 지면을 찾아내는 전장의 생존 법칙이었다. 무결은 지금 말 대신 자신의 팔과 어깨, 갈비와 허벅지로 그 법칙을 되살리고 있었다. 무결은 그 기억을 땅을 읽는 감각으로 바꾸어 썼다. 어디가 단단한지, 어디가 사람을 삼키는지 그는 피부로 느꼈다. 그는 갈대가 가장 높게 자란 구역을 피해 일부러 물길이 한번 휘어지는 지점으로 몸을 옮겼다. 좁은 수로 옆 흙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다는 사실을 발끝으로 더듬어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곳은 보기엔 더 위험해 보였지만 바로 그 위험해 보이는 곳이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가장 먼저 제외될 가능성이 컸다. 곧 추격자들이 습지 안쪽으로 본격적으로 퍼졌다. 한 무리는 갈대밭을 갈라 헤집었다. 한 무리는 염전에 패창고 털을 훑었다. 한 무리는 낮은 둑길을 따라 원을 그리며 돌아나갔다. 또 다른 무리는 물길 아래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길쭉한 장대를 들고 진흙을 찔러가며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점점 수색망을 촘촘하게 조여왔다. 갈대 사이로 쇠신발이 물을 차는 소리가 들리고 욕설과 협박 소리가 짧게 튀었다. 무결은 그 모든 소리를 진흙 속에서 들었다. 그는 몸을 더 낮추었다. 숨을 더 얕게 나누었다. 심장 박동조차 추격자들에게 닿을까 두려울 만큼 공포가 뼛속까지 번져왔다. 시간이 흐르며 진흙은 점점 차갑게 식었다. 옆구리의 상처가 물과 섞여 지독한 통증으로 번졌고 미세한 떨림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왔다. 그 떨림이 물결을 만들까 두려워 그는 턱을 꽉 깨물었다. 피가 입안에 고였지만 뱉지 못했다. 뱉는 순간 은색 거품 하나가 표면에 떠오를 수 있었으니까. 첫 1시간이 지나자 허벅지가 저려왔다. 두 번째 1시간이 지나자 팔꿈치와 어깨가 감각을 잃기 시작했다. 세 번째 1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지늘긴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갔다. 그는 엎드린 채로 3시간을 견뎠다. 숨을 죽이고 눈을 감고 진의 마지막 목소리를 되뇌며 버텼다. 갈대밭 근처에서 장대가 진흙을 찍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누군가가 바로 옆 수로를 지나갔다. 물살이 흔들리고 작은 진흙덩이가 그의 뺨에 부딪혀 흘러내렸다. 그 순간에도 무결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은 죽음과 같았다. 추격자들은 점점 초조해졌다. 처음엔 쉽게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노가 판단을 찌그러뜨렸다. 저놈이 이 늪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둑길을 타고 이미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피 냄새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말이 부딪히며 수색의 중심이 서서히 밖으로 이동했다. 마침내 한 무리가 갈대밭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무리도 염전 창고 쪽을 포기했다. 수색망은 느슨해졌다가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하는 형식적인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그때서야 그들은 무결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결론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다. 추격자들은 무결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갈대밭을 이리저리 뒤졌다. 무결은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턱까지 잠긴 진흙 속에서 오직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끈기 하나로 버텼다. 이때 급히 소피를 보느라 무리와 떨어졌던 한 명의 추격자가 무리를 따라잡기 위해 급히 서둘러 뛰어가다가 무결이 숨어있는 바로 옆 진흙 속에 깊이 빠졌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외쳤고 소리가 갈대 사이로 퍼졌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무결밖에 없었다. 무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솟아올라 추적자의 턱을 잡아당겨 그의 머리를 늪지 속으로 쳐박았다. 푹. 무결의 눈은 피로 물들었으나 그 행위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생존 계산이었다. 무결은 쓰러지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끌어내어 조용히 그 운 나쁜 사내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가 가진 지도와 나침반을 빼앗아 탈출했다. 그는 사갈과 추격자들이 다시 되돌아오기 전에 염전지대를 벗어나 북천 봉수대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 길 끝이 희망인지 또 다른 지옥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무결은 더 이상 나락의 상품이 아니었다. 진의 피와 유언이 그의 등에 새겨진 채찍 자국 위에 새로운 문양을 새겼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지옥의 문을 다시 열어 불을 지필 것이다. 1편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결이 오늘 살아남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구려인의 기상을 가슴에 다시 세우고 피와 상처를 넘어 더 강한 무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